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30여 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많지만 돈을 송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에서 나온 말을 딴 공정여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산 지역 학교에서는 위장 전입 등으로 대구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 고민이었지만 최근에는 대구 전출 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이 더워지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게 식중독 사고인데 최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빨리 찾아온다고 하니까 단체 급식 관리에 신경을 바짝 써야겠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35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증상이 심해 결석하거나 조퇴했고 5명은 오늘까지도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날 점심이나 저녁으로 제공한 급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남은 식재료와 학생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농업실에서 애들 배보다 먹는 애들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상하다 하면 자세히 보자. 학교 측은 급식과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습니다. 내일부터 치를 예정이던 1학기 중간고사는 단기 방학이 끝나고 난 뒤 다음 달 12일부터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운영도 어떤 식재료가 문제가 됐는지 원인 분석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습식을 밑에 중식으로 지금 안전하지 않자 법으로 못하는 원인 밝혀질 때까지. 지난주부터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는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며 학교 급식 등 단체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농촌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 중하순의 기온을 보이면서 모내기를 서두르고 있고 과수 농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물을 가득 댄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파릇파릇한 모가 자리를 잡습니다. 올해 첫 조생종벼 모내기로 이모작의 경우 6월쯤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고온의 일조량까지 좋아 모내기엔 최적의 날씨. 오늘 상주 함창과 모서에서도 이른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새 온도도 좋고 해가지고 활착도 잘 되고 예년보다도 지금 날씨가 워낙 따뜻해가지고 지금 적기로 봅니다. 오늘 모내기를 실시한 벼는 극조생종으로 일반 벼보다 2달 정도 이르게 수확하게 됩니다. 추석 전인 8월 말에 수확을 해서 햅쌀용으로 나갈 계획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과수원엔 사과꽃이 흐드러졌습니다. 4월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주춤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25도를 넘는 고온 현상에 꽃봉오리를 터뜨린 겁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건 일주일 안팎. 때를 놓칠세라 농부는 꽃따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바람도 별로 많이 안 불고 아주 사과에 적합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날씨로 봐가지고 아주 수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이틀째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4월 기록으론 간측 이래 43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서풍에 의한 따뜻한 공기의 유입과 강한 햇살로 지면이 가열되기 때문인데 다가오는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돈을 송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임정식 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낚시용품을 구매 대행해준다는 글을 보고 카페 운영자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성에 짙어 또 다른 구매자 9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끝에
며칠 전 겨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세관에서 오래 걸린다. 물건을 직원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 택배를 발송했다. 송장 번호를 달라? 그러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 전화 안 주고. 그러나 3년 전부터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여전히 물품을 받지 않았거나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도 카페 운영자가 연락이 되고 있고 물품 일부를 배송했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하고 이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네. 일부 물건이 조금 갔기 때문에 네. 갚을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지만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상거래 피해 상담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개인 간 상거래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 구제를 받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은 거래 전에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한번 조회해보고 거래할 때에는 대금 예치 서비스가 적용된 안전거래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법당국이 사기성이 짙은 카페나 블로그를 더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2달 정도 앞당겨 4,021억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구시의 총 예산 규모는 6조 5,78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업 고용 창출과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325억 원, 도시철도 3호선 안전 강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전, 보육 서비스 강화에 747억 원, 구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지원에 2,16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에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의 이용객 수는 어제까지 나흘 동안 34만 1,083명이었고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 10만 7천여 명, 일요일인 어제는 9만 9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3호선 손익분기점 하루 승객 14만 명에는 못 미쳤지만 주말의 경우 도시철도 공사가 예측한 하루 승객 10만 명 수준에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원전특별위원회가 모레 경주시에서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상덕 원전특별위원장과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철회와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월성원전과 주민 농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월성 원자력 본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에서 말을 따온 공정여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고 먹는 여행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느끼며 체험하는 착한 여행이라는데요. 한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외관역 앞에 여행객들이 도착하자 가이드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여행 경로와 먹을거리를 소개받은 뒤 여행사가 손수 만든 킥보드에 몸을 싣고는 칠곡군의 골목길 투어를 시작합니다. 첫 목적지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호국의 다리. 지역민으로부터 직접 이 다리에 얽힌 애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족 상잔의 애잔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자리예요. 사람 사는 모습이 가득한 인근 전통시장을 잠깐 들른 뒤 칠곡군 지천면의 한 막걸리 양조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음식과 지역 특산물인 막걸리를 마시며 칠곡의 문화에 흠뻑 빠져듭니다. 지역 이게 상인들을 돕고 그냥 그런 거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이게 훨씬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즐김으로 인해서 오시는 여행객들도 저렴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또 맞이하는 주민들도 함께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빚어진 환경오염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정여행. 칠곡군은 착한 여행으로도 불리는 이런 공정여행을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외지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인근의 중소도시는 위장 전입 등으로 대구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에 역전 현상이 경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한때 입학생의 20%가량이 대구로 전학 갈 만큼 전출 문제가 심각했지만 최근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구 학생의 경산 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확실히 대구보다 공부도 많이 시키시고 야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산역으로 가서 대학을 가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산에서 대구 전출은 초등학생은 2010년 506명에서 지난해 344명으로 32% 줄었고 중학생은 163명에서 125명으로 23% 줄었습니다. 경산 지역 학생들의 대구 전출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경산 지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경산 지역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8.5%로 2년 전 62.7%에서 6%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확대로 내신이 유리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기초 학력을 공고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수시든 정시든 자신 있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기초 학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대구 인접 시군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머리를 벽에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2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아들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런 짓을 했는데 검찰은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맞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교권 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1월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 사무국을 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최근 등재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8일 추진위원회 보고회를 여는 한편 20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개인 재능을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오늘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모집한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에는 전자기계 정비, 요식, 안전, 홈패션, 의료 등 10개 영역에 8,5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5월에는 10개 영역이 함께 연합 봉사활동을 펼친 뒤 연말에 평가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신고한 대로 지난 24일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이 1,3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행진을 저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과 물대포까지 쏘는 등 정당한 행진을 과잉 폭력으로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총연맹 대구경북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앞두고 오늘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의 부당성을 알리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대경연합은 또 직업 공무원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들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존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천명하고 오늘부터 닷새간 단식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제43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경북고등학교가 오늘 오후 춘천 의암 야구장에서 펼쳐진 준결승전에서 동산고를 4대 0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해 내일 오후 2시 장충고와 결승전을 펼칩니다. 경북고등학교는 이 대회 첫 우승팀이자 통산 3차례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지난 1981년 마지막 우승 이후 34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주말 2015 K리그 챌린지 6라운드 경기에서 토요일 충주를 잡고 일요일 무승부를 기록한 수원FC와 승점 11점의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시즌 첫 1위로 올라섰습니다. 리그 선두로 올라선 대구는 오는 수요일 FA컵 16강전에서 포항과 토요일에는 경남과 K리그 챌린지 7라운드 경기를 모두 홈에서 펼칩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에서 삼성은 지난주 롯데와의 3연전에 피가로, 장원삼, 윤성환을 차례로 선발로 올렸지만 롯데 타선의 힘에 밀리며 3경기를 모두 내줘 올 시즌 첫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내일부터 LG 두산과 차례로 홈 6연전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이 3연패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경기가 될 LG와의 주중 3연전 경기를 모두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통계청의 2014년 농가 경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경북 지역 농가당 평균 소득은 3,69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